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지아 대 나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치아는 볼로냐에게도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로냐가 전방 공백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였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오던 수비라인도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으로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나오면서 최대한 상대의 볼 방출을 막는 스타일, 다만 상대 빌드업의 핵인 로보트카가 지난 시즌부터 타락각과 전진성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상황이라 단순히 거친 플레이만으로는 상대 빌드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오히려 로보트카의 빠른 패스에 휘둘리면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스페치아의 공격은 단조로운 역습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높은 라인을 커버하는 나폴리 중앙 수비의 안정감도 스페치아가 흠집을 내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 올 시즌 스페치아 공격진의 공격 효율도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나폴리는 까다로운 상대인 로마까지 잡아내면서 우승이 점점 품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 2위 인테르와의 승점 차이는 13점으로 소문처럼 15점 승점 삭감이 현실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우승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로보트카는 로마의 압박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 성공률 93%로 제 몫은 충실히 해냈고 포텐이 터지던 때부터 나폴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기에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로보트카가 힘겨워하는 경우 윙백들의 언더래핑을 통해 중원에 힘을 더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번 경기에서는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윙백들은 플랜 A 그대로 직선적인 전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크비차가 전반기만큼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상대 윙백이 오버래핑하면서 생긴 공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는데 질병 이슈로 인해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전반기에 부진하던 로사노가 반대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선제골을 넣으면서 상대 압박을 풀어버리게 만든 오시멘도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스페치아가 압박으로 나폴리 빌드업의 핵인 로보트카를 꽤 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경기에서도 유려한 탈압박 능력으로 상대 전방 압박을 대부분 무력화시킨 로보트카라 전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나폴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리노 대 우디네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피오렌티나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코파 이탈리아 여정은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나름 피오렌티나의 공세를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코네에게 89분에 허용한 골이 치명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리노는 수비가 강한 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을 소유하는 능력이 뛰어난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타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팀의 플랜이 적극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득점력은 소유권 확보 능력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태. 우디네세가 중원 싸움에 적극적인 성향이라 플랜 A인 점유율 확보도 매끄럽게 이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은 호제, 데울로페우가 2월 후반에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원과 예선을 이어줄 링커가 빠진 상황입니다.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수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홈에서는 9경기 6실점으로 매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디네세는 강등권인 베로나에게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실망스러운 경기의 연속입니다. 역시 득점력의 난조가 영향을 크게 미친 상황인데 후반기 유일한 승리를 거두었던 삼프도리아와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신승을 거두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데울로페우의 결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베투와 함께 투톱을 구성하지만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원과 최전방을 이어주거나 전원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양 윙백들도 언더래핑하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고 있고 토리노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 수비적으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애초에 전방으로 공을 투입시켜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대신 윙백들의 언더래핑으로 인해 상대의 중앙 침투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는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자신들보다 낮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은 2번밖에 당하지 않은 상태고 원정에서는 모두 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디네세는 중원에서 일선으로 공을 투입시켜줄 선수가 없고 토리노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유형은 아닙니다. 토리노가 중원 싸움에서 패하는 경우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양상이 짙었다는 점은 변수지만 우디네세의 경기력과 득점력 난조가 심하게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루즈한 경기 양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베르더 브레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경기에서는 포칼컵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하브리그 팀인 파더보른과의 경기이기는 했지만 올 시즌 약세였던 원정이었던 데다 파더보른의 돌풍을 고려한 선택이었고 2대1로 이기면서 선택이 적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 분위기를 타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올 시즌 승리가 모두 하위권에 올려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시즌 거둔 승리는 모두 14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거두었던 승리, 슈투트가르트가 승기를 잡는 경우에는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하나 전력의 한계로 인해 하위 전력이 아니면 승기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음의 패기를 이용해 상대를 잘 압박하는 팀이고 라이프치히를 원정에서 꽤 몰아붙였을 정도로 압박의 강도가 제법 센 팀.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컵대회에서 주전들을 대거 사용했기 때문에 팀의 활발함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 실점률이 높아 초반부터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잦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브레멘은 이 경기에서 11득점에 성공했던 볼프스부르크를 2-1로 잡아내고 후반기 첫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쾰른과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기복은 이때 나름 안정적으로 승점을 정립하면서 승격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순위를 확보했습니다. 브레멘의 플랜은 단순합니다. 웅골로 펠크루그에게 직접적으로 붙이거나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돌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방식으로 볼프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을 상대로 1승 2무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는 꽤 앞선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강호들과의 대결에서도 실점을 면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으로 몰고 가 득점 효율로 상대를 잡아내는 패턴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에너지 레벨이 주중 일정으로 인해 꽤 떨어져 있음은 감안해야 하나 실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브레멘의 승리를 점칠 수 있습니다. 주중 일정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의 장점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브레멘이 실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강호들과 꽤 훌륭한 매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브레멘도 압박 중심의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약점이 없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체력전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브레멘일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